예. 지난 겨울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좀 만들자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하고요.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도 말씀하셨고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권력구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헌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대 변화에 맞게끔 기본권들을 더 강화하는 조항들이 좀 몇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좀 고민한 사항을 후보자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이렇게 안정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 세월호 참사 대응의 불성실함은 탄핵 사유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소수 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 소수 의견을 내시게 되었습니까? 탄핵 소추 사유로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음에는 탄핵 소추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근데 생명권은 직접 뭐 살인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생명에 대한 구조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뭐 이런 경우라야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그게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탄핵 소추 사유로 성실 의무 위반도 역시 이제 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성실 의무가 이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저녁까지 시간에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명 재판관으로서 준비 절차를 하면서 사실 그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무도 딴 사람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장 본인이 잘 알고 계시고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라서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밝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계속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소명은 했습니다만 그게 납득할 만한 소명이 되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성실 의무 위반을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이 탄핵이 지난 후에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최초 일어났던 시간을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9시 반이 아니라 10시에 마치 보고받은 것처럼 해서 그렇게 조작된 서류가 탄핵 심판에 본인의 구명 서류로도 좀 쓰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서 본인을 구명하려고 했고 그렇게 본인의 보고받은 시간을 마치 30분을 늦췄다라고 하면은 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늦게 이렇게 그런 조작했던 게 드러났습니다만. 이미 이제 끝난 재판이고 그런 증거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직접 보지도 못해서 그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었더라도 재판 당시에도 제가 정확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9시 24분에 청와대 전체의 세월호 사건 발생에 관한 세월호 사고 발생에 관한 문자 메시지가 다 돌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시 등과 관련해서 보면 적어도 제가 결정문에 10시라고 적어도 10시라고 아마 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당길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대강 10시다라고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자료가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욱더 인지 시점이 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헌행 헌법을 보면은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단독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34조 6항에 한 줄만 있을 뿐인데요. 이 국민을 보호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책무를 의무를 강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안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안정권을 좀 독립된 조항, 기본권 조항으로 좀 이렇게 격상을 시켜서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가진다. 이런 식의 좀 문구를 통해서 안전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 근무할 때 물론 민사 재판이긴 했지만 그 민사 사건에서 이 안전 배려 의무를 아마 법원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가 그때 재판 연구관으로서 이제 대법관님께 보고를 드린 것인데 안전 배려 의무라는 것을 그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설치가 되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옛날부터 제가 생각해 온 것도 있고 특히 요즘 뭐 그런 재난이나 얼마 전에 지진과 같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가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뭐 완전히 보장이야 물론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환경권 강화 같은 경우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환경권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3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이 약간 좀 부족해 보입니다. 2항은 환경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항 때문에 오히려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성을 부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새롭게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환경권이 강화된다면 이 35조 2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은 결국 이제 헌법에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에 관해서는 이제 법률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을 삭제하신다고 해도 결국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항이 삭제 여부는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다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제가 그 대법 판례를 한번 봐봤더니요. 헌법상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권리의 주체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를 하고 환경권이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풍부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다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60 민주화 항쟁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는 다 법정 기념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 민주화 유공자라든지 다 보상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기념 행사고요. 이것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의 역사로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그 5.18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으로 그 정립이 되었고 법률로도 민주화 운동으로 보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건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그런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지 마는지에 관한 것은 이제 전에 저희가 이제 5.16 혁명이 그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다라는 결론 아래 그것을 삭제시키고 현재 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 전문에 그런 5.18 정신을 넣는 것이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 국회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겨울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좀 만들자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하고요.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도 말씀하셨고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권력구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헌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대 변화에 맞게끔 기본권들을 더 강화하는 조항들이 좀 몇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좀 고민한 사항을 후보자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이렇게 안정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 세월호 참사 대응의 불성실함은 탄핵 사유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소수 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 소수 의견을 내시게 되었습니까? 탄핵 소추 사유로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음에는 탄핵 소추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근데 생명권은 직접 뭐 살인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생명에 대한 구조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뭐 이런 경우라야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그게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그래서 밝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계속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소명은 했습니다만 그게 납득할 만한 소명이 되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성실의무 위반을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이 탄핵이 지난 후에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최초 일어났던 시간을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 그리고 그렇게 9시 반이 아니라 10시에 마치 보고받은 것처럼 해서 그렇게 조작된 서류가 탄핵 심판에 본인의 구명 서류로도 좀 쓰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서 본인을 구명하려고 했고 그렇게 본인의 보고받은 시간을 마치 30분을 늦췄다라고 하면은 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늦게 이렇게 그런 조작했던 게 드러났습니다만. 이미 이제 끝난 재판이고 그런 증거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직접 보지도 못해서 그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었더라도 재판 당시에도 제가 정확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9시 24분에 청와대 전체의 세월호 사건 발생에 관한 세월호 사고 발생에 관한 문자 메시지가 다 돌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시 등과 관련해서 보면 저걸 이제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탄핵 소추 사유로 성실의무 위반도 역시 이제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성실의무가 이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저녁까지 시간에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명 재판관으로서 준비 절차를 하면서 사실 그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무도 딴 사람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장 본인이 잘 알고 계시고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라서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다.